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혜민입니다.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월 달에 어떤 뉴스들 있었는지 강승희 대표님, 조세열 전무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 먼저 강승희 대표님 뉴스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봤던 거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벌써 너무 잊혀진 수준이 됐어요. 월 말이 돼서 네. 월 초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 그래 주가를 또 마구 올려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좋았었는데 이제 없어지고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금리 주가 막 빠지고 금리 막 오르고 뭐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인플레 못 잡는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슈들이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어차피 한 사람 파월 뉴스다. 그래서 뉴스 하나, 두 가지를 섞어서 한 가지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제일 한 달 동안에 핫하게 나왔던 게 챗 GPT. 그죠. 그죠. 챗 GPT 핫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어요. AI가 생성한 그림은 저작권이 없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말에서 선택과 배치는 네. 저작권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구분을 해야 그거를 되는 구분을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옥풍으로 그려라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어디에다 갖다 놓을 거냐, 해를 어느 쪽에 놓을 거냐, 사람을 어느 쪽 모양에 둘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 어떻게 만들 거냐. 썸네일이 되게 핫하더라고요. 뭐 유튜브도 약간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도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 유튜버들 난리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 썸네일 베꼈다, 대본 베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챗GPT로 유튜브 자체를 만들어요. 동영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도 베껴가지고 만들고 말 바꿔줘 그렇게 말 바꿔주고 그걸로 이제 대본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정말 대단한 녀석이네요. 네, 그래서 엄청 이게 막 이제 핫하게 양산이 돼버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어쨌든 저작권 없다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말들이 되게 많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챗 GPT라는 단어, 달리 뭐 이런 그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같이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두 번째로 제일 핫한 뉴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꼽은 뉴스는 볼마게돈 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JP에 그 콜라노비치라는 유명하신 분께서 작년 연말까지 분리시를 외치시다가 이제 분리시를 접으셨죠. 11월, 12월에. 그리고 이제 분리시를 접으시니까 이제 빠지셨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욕을 좀 이제 드시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장이 이제 빠지니까 그 이제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옵션 때문에 그렇다. 제로 DT 옵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로 DT가 뭐냐? 그랬더니 만기일이 0일, 오늘이 만기인 옵션들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만기일이 오늘인 옵션의 거래량이 S&P 옵션 전체 거래량이 50%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이 너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콜옵션을 매수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해지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사거나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다이나믹 델타 해지를 해야 되니까.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사고 땡이지만 그걸 해지하는 사람은 반대 포지션을 계속해서 순이익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사서 장을 올렸다. 이런 식의 뉴스들을 계속 이제 했고 이런 것들이 너무 포지션이 커져서 시장을 많이 흔들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폭발적인 위험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포지션이 갑자기 청산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식의 뉴스를 탁 냈어요. 2주 전에. 근데 지난주에 BOA에서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흔들지 않는다. 종가에 그렇게 영향이 없다. BOA에서요? 네, BOA에서 반대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다른 방송에 나갔을 때 제로 DT가 제가 생각했을 때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의견과 거의 유사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JP와 BOA가 싸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핫하긴 핫한 거죠. 어쨌든 한쪽에서는 흔든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니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다이나믹 델타 해징이라는 거는 만기가 있는 거잖아요. 옵션이란 건. 그럼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청산을 해야 되죠. 옵션을 해지를 했었다라고 하면 옵션은 없어지고 옵션을 해지했던 포지션도 종가에는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 중에 샀다 팔았다 하루 중에 샀다 팔았다 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샀다 오늘 팔았는데 오늘 중에 뭐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일도 넘어가는 거는 더 올라가면 만기가 뒤로 남았으니까 더 올라가면 더 사야 되고 더 올라가면 더 사야 되고 이런 이제 감마 스퀴즈라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지만 그날이 만기인데 그날 아침에 시가 나오는 거 보고
이제 해지하려고 샀다가 만기가 돼서 그날이 또 만기잖아요. 오늘 아침에 샀다 오늘 저녁에 파는 거죠. 그러면 그 물량이 있는 거냐고 볼 거냐, 없는 거냐 볼 거냐, 또는 그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거냐, 안 줄 거냐라고 보면은 되게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 이제 JP의 그 콜라노비치가 얘기한 것처럼 막 시장을 막 뒤흔들고 이런 상황까지 연출될 가능성은 없다. 부족하다, 적다. 하지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굉장히 이슈가 할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깨질 거라고 알면서도 글로 계속 베팅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콜라노비치가 얘기한 게 1조 달러래요. 데일리 거래 볼륨 1조 달러, 액면 노셔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액면 금액은 오늘 만기인 옵션의 액면 금액을 거기다가 이제 OTM, 그러니까 외곽이익 옵션들은 이제 프리미엄도 되게 싸잖아요. 투기로 로또처럼 사는 건데. 그렇죠. 오늘 만기인데. 오늘 만기인데 의미가 크게 없는. 예, 의미가 없는 노셔널인데 노셔널 수는 엄청 낮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옵션을 매도하면서 막 컨비네이션으로 거래를 해요. 개인들도. 뭐 여러 가지 조합으로, 예, 거래를 조합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증거금을 데일리 옵션이니까 증거금을 많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브로커 회사에서. 네. 근데 그걸 많이 안 내려니까 OTM, 외곽이익 옵션들은 사고 또 근처에 있는 건 팔고 막 이렇게 섞으니까 막 4배씩, 8배씩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볼륨이 증가하는 거죠. 액면 금액 상으로는.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조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노셔널이 거래된다라고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시장의 임팩트는 오히려 크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사고 팔고 했잖아요. 네. 올라가면 미리 팔아야 되고 내려가면 미리 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매주 금요일 날 보시면 십자 도지형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한 4주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내용은 뇌피셜에서 좀 다루실 거죠? 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뇌피셜에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세열 전무님께서 준비하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오렌지 주스 선물 네네. 뉴스네요. 네, 오렌지 주스 선물이 그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다고 그러는데요. 오렌지 주스 좋아하세요? 아니요.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좋아해요. 아, 네, 네. 좋아하는데 그 오렌지 선물이 거래가 많이 되나요? 그렇게 많지는 많이 않죠. 되지는 않는데요. 네. 이게 그 아이스라고 네.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라는 거래소의 대표적인 그 농산물 상품 중에 한 가지예요. 네. 그래서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최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그 2월 달 들어가지고 2불 63센트까지 올라가가지고 역사상 최고점을 이제 돌파했는데 예전에 보면은 한 2년 전만 했더라도 이게 한 1불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2불 63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한 2배 반 정도 이제 올라간 거죠. 보면 가격이.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농산물처럼 이런 상품들이 이제 이렇게 가격이 몇 배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공급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들어와서만 한 30% 올라간 거니까 네. 굉장히 빨리 올라간 거죠. 보면 그 사이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번 달에만 해도 한 30% 올라간 거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요 밑에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노란 주황색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도 있고 그러는데 네. 이게 오렌지 생산량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 주황색으로 돼 있는 건 이제 플로리다의 네. 오렌지 생산량, 그다음에 이제 녹색으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생산량입니다. 주황색은 굉장히 컸다가 지금 확 줄어든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녹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용도가 둘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오렌지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과육으로 먹는 거.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오렌지 까서 먹을 때 먹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 오렌지를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로리다 오렌지는 주로 주스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 그게 다른 네, 거군요. 틀려요. 예, 틀려가지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 같은 경우 굉장히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데 플로리다 오렌지 같은 경우 확 줄어들었잖아요. 보면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스로 만든 오렌지가 없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보면은 확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005년대
2005년 이후부터 이제 시트러스 그리닝이라고 해서 감귤 녹화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귤에 이제 옵는 그런 병인데 그걸로 인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플로리다 지방에 이제 허리케인이 한 2번 정도 이제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번에 한파도 좀 있어가지고 생산량 쪽이 많이 줄어든 게 이제 그런 요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올라갈 거냐? 그럼 이렇게 생산량도 줄고 뭐 이랬었는데 그럼 오렌지 주스가 계속 가격이 올라갈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봤었을 때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뭐 여기서 그렇게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오렌지 주스 자체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보면은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게 7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입니다. 브라질이. 그리고 이제 멕시코가 한 11%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한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주스를 뭐 주스용 그 오렌지가 좀 덜 생산된다 하더라도 뭐 브라질에서 수입하면 되니까 브라질 생산량만 문제가 없으면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브라질 생산량을 보면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대비 한 1% 정도 줄었습니다. 예, 뭐 1% 정도 준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뭐 가격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은 앞으로 수입량이 좀 늘어나고 저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가격은 좀 더 회복할 것이라 정상에 좀 가깝게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쪽 말고도 이제 수요 쪽 같은 경우에 아까 잘 안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먹어요. 보면 오렌지 주스를 예전보다. 그러니까 마실 게 워낙 많아서 다른 것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요즘에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저희가 많잖아요. 근데 오렌지 주스에 당이 많잖아요. 당이 많기 때문에 지금 20년 전에 비해서 이제 지금 소비량이 한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0만 톤 정도 마실 거라고 하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한 100만 톤 정도 마셨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음료도 이제 건강 음료 위주로 챙기니까 이제 수요도 줄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 공급도 이제 뭐 수입이 되면은 뭐 그렇게 지금은 올라왔지만은 좀 가격은 안정세를 좀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더블난 거여서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나 그랬는데 다시 내려가는 건가요, 그냥? 푸드 인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밀 가격하고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것도 몰랐는데 2배나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플레보다는 뭐 이게 큰 영향은 없다. 인플레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이건 뭐 아무래도 좀 기호식에 가까우니까 보면은 필수적으로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역사적 이제 고점을 돌파했다고 뉴스가 나왔길래 한번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면서 보면 금속에 이제 그 수요가 많이 늘었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갖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올해 들어와서 금속 가격들이 그래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보면은 이제 구리나 뭐 알루미늄, 그다음 아연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씩 올랐고 주석 같은 경우 한 20% 정도 올랐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이제 다시 이제 아무래도 경제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금속 쪽 수요도 많이 늘고 그래서 이제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는 굉장히 좀 많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 쪽에서 보면 이제 아무래도 금속도 여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이제 공급이 좀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석유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뭐 셰일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같은 거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대부분 이제 돈도 많이 벌긴 벌었었지만은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은 뭐 배당 늘리는 걸로 이제 많이 주주 친화적 저걸로 많이 쓰인다고 그랬었는데 이 광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업체도 보면은 돈을 많이 벌긴 했으나 보면은 이쪽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도 생산하는데 돈을 많이 쓰기보다는 그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프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자사주 모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제 생산에 돈을 쓰기보다는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 많이 쓰고 있어서 지금 공급 쪽은 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연준에서도 요즘에 이제 뭐 고용도 뜨겁고 뭐 경기도 괜찮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좀 내릴 가능성이 좀 희박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갈 거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 하면은 경기 침체에 좀 우려가 좀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가 조금 뒤로 갔을 뿐이지 이제 좀 더 있다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가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언젠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우려들이 있어가지고 우려들은 계속 커지고 있긴 하지만은 보면은 이제 사실 금속 같은 거 많이 쓰는 데는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 쪽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쪽에 아무래도 그런 경기 침체가 좀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되고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 지금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돌아가고 조금만 원만하게 올라가면은 그래도 금속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밑은 좀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좀 빠지긴 했었지만은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두 번째 뉴스는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네. 세 번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V 수요 감소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차죠. 네. 그 수요 감소로 해서 중국의 리튬 가격이 30%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전기차가 보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전기차 판매되는 거에 10%가 이제 전기차가 판매가 됐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 팔리는 신차 20%가 이제 전기차였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올해 들어와서는 EV 차가 좀 덜 팔리는 거죠. 보면은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판매량의 한 3분의 2가 그 중국에서 팔리고 있거든요. 그만큼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 올 들어와서는 좀 슬로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요인 자체는 보조금이 줄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올해부터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덜 사고, 그다음에 지금 1월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해 대비 한 6% 이상 빠졌거든요. 보면은 그 판매량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EV 수요가 좀 감소가 하고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CATL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가격을 낮췄어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낮췄냐면은 그 톤당 42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절반 이하로 낮췄거든요. 예,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간 리튬 가격도 한 30% 빠졌습니다. 근데 2년 동안에 올라온 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30% 빠져도 한 2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한 8배 정도 높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지금 엄청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제일 많이 전기차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배터리 관련된 비용들인데,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낮춰졌다는 거는 보면은 그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거든요.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가격이 CATL 같은 경우에서 한 반으로 낮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업체 입장으로 봤었을 때도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간에 이제 경쟁이 굉장히 많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차 가격은 앞으로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소비자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보면은 그렇죠. 가격이 낮아지는 거니까. 예. 업체들은 좀 힘들지 몰라도 사는 사람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낮아질 요인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시대가 좀 더 빨리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전기차가 되면은 이제 리튬뿐만 아니고 그 애지간한 금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리 같은 경우에도 일반 차량보다 한 4배 정도 전기차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더 싸지고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구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 30% 하락한 것도 있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보면은 이 전기차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된다면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관심을 좀 기울여 볼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리튬에 투자하려면 어떤 투자 상품이 있을까요? 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에서는 이제 그 리튬 거래되는 건 없고요. 리튬 관련된 ETF들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리튬에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ETF를 사시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찾아봐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